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2세 된 김순자라고 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저와 같은 실수를 하시는 분들이 더 이상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서입니다. 지금 저는 건강을 되찾았지만 6개월 전만 해도 병원 응급실에서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콜라겐 보충제 때문이었어요. 저는 젊은 시절 대학에서 영양학을 전공했고 30년 넘게 대학병원에서 영양사로 일했습니다. 환자들의 식단을 관리하고 영양 상담을 해드리는 것이 제 전문 분야였죠. 은퇴 후에도 건강기능식품 회사에서 5년 더 일하며 제품 개발에 참여했습니다. 그런 제가 어떻게 이런 일을 당하게 되었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전문가라는 자만심과 나이가 들면서 생긴 외모에 대한 콤플렉스가 만나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70세가 되던 해 거울을 보는 것이 점점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젊은 시절 그렇게 탱탱했던 피부가 주름으로 가득하고 목과 팔에는 나이 반점들이 하나둘씩 생겨나더라고요. 남편이 살아계실 때는 그런 것들이 크게 신경 쓰이지 않았는데 3년 전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부터는 달랐습니다. 혼자 남은 시간이 많아지니까 자꾸 거울만 들여다보게 되더라고요. 어느 날 동네 마트에서 만난 친구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순자야, 요즘 피부가 많이 좋아졌네. 뭐 특별한 거라도 하고 있어? 그 친구는 저보다 3살이나 많은데도 피부가 정말 좋아 보였어요. 콜라겐 먹고 있어. 정말 효과 좋더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들고 계신 쇼핑백에서 콜라겐 포 한 상자를 보여주시더라고요. 집에 와서 인터넷을 찾아보니 콜라겐에 대한 정보가 정말 많았어요. 피부 탄력 개선, 주름 감소, 관절 건강까지 도움이 된다는 내용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영양학 전문가로서의 지식을 믿고 있었어요. 콜라겐은 단백질의 일종이고 먹어도 위에서 아미노산으로 분해되어 별다른 효과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점점 약해지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내가 모르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있는 건 아닐까? 요즘 기술이 많이 발달했으니까 예전과는 다를 수도 있겠지. 그러던 중 텔레비전에서 유명한 연예인이 콜라겐 광고를 하는 걸 봤어요. 70세가 넘은 나이인데도 피부가 정말 좋아 보이더라고요. 저도 매일 콜라겐을 챙겨 먹고 있어요라고 하는 말에 완전히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 다음 주 쇼핑할 때 처음으로 콜라겐 보충제를 사봤어요. 약국에서 가장 비싼 제품으로 골랐습니다. 한 달에 15만 원이나 하는 제품이었는데 내 건강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니까 아깝지 않더라고요. 첫 한 달은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면 뭔가 피부가 촉촉해진 것 같고 탄력도 좋아진 것 같았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플라시보 효과였겠지만 당시에는 정말 효과가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계속 격려해 주셨어요. 요즘 피부 좋아 보인다. 뭔가 다른 것 같은데?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콜라겐의 효과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2달째부터는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 정도로도 좋은데 더 많이 먹으면 더 좋아지지 않을까? 권장량이 하루 한 포였는데 저는 아침 저녁으로 하루 2포씩 먹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다른 회사 제품들도 함께 먹기 시작했어요. 액상 타입도 있고 분말 타입도 있고 심지어 콜라겐 음료까지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콜라겐만 해도 3가지 제품을 먹고 있었어요. 생각해보니까 권장량의 4배에서 5배 정도를 먹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3개월째 되던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얼굴이 조금 부어 있더라고요. 어제 저녁에 짠 거 먹어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갔는데 며칠 지나도 붓기가 빠지지 않았어요. 발목도 조금씩 붓기 시작했고 화장실 가는 횟수도 줄어들었습니다. 예전에는 하루에 7번에서 8번 정도 갔는데 4번에서 5번 정도로 줄어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콜라겐 때문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신진대사가 느려진 거겠지. 요즘 운동을 안 해서 그런가 보다. 이런 식으로 합리화하고 있었어요. 4개월째 들어서면서는 증상이 더 심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퉁퉁 붓고 저녁이 되면 다리가 무거워서 걷기가 힘들 정도였어요. 숨도 조금씩 차기 시작했고요. 그래도 저는 콜라겐을 끊지 못했어요. 이렇게 비싼 건데 효과가 없을 리 없다. 조금만 더 참으면 확실한 효과를 볼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으로 계속 복용했습니다. 정기 건강검진을 받을 때가 되었을 때도 별다른 걱정은 하지 않았어요. 매년 받는 검사니까 올해도 별일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검사 결과를 받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신장 기능 수치가 정상 범위를 벗어나 있었어요. 크레아티닌 수치가 평소보다 2배 가까이 올라가 있었고 단백뇨도 나오고 있었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요즘 특별히 드시는 약이나 건강식품이 있으신가요?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는 건 없으신지요? 그때서야 콜라겐 이야기를 했습니다. 콜라겐 보충제를 좀 먹고 있긴 한데 그것 때문에 그럴까요? 선생님 표정이 더 심각해지시더라고요. 어떤 제품을 얼마나 드시고 계신가요? 제가 먹고 있던 제품들과 양을 말씀드리니까 선생님이 고개를 저으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권장량의 몇 배를 드시고 계시네요. 당장 중단하세요. 콜라겐은 단백질인데 이렇게 과량 섭취하시면 신장에 큰 부담이 됩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믿고 싶지 않았어요. 선생님, 제가 영양학 전공한 사람인데요. 콜라겐 정도로 이렇게 될 리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자 선생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전공하셨으면 더 잘 아실 텐데요. 신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고단백 섭취를 계속하면 위험합니다. 2주 후에 다시 검사해보고 수치가 더 나빠지면 입원 치료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 말을 듣고도 저는 콜라겐을 완전히 끊지 못했어요. 양만 조금 줄여서 하루에 한 포씩만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었어요. 2주 후 재검사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크레아티닌 수치가 더 올라가 있었고 신장 기능이 정상의 40% 수준까지 떨어져 있었어요. 그날 밤에 갑자기 숨이 차기 시작했어요. 다리 붓기도 허벅지까지 올라왔고 소별량은 하루에 2번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새벽 3시경에 너무 답답해서 119에 신고했어요.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는 혈압이 180에 110까지 올라가 있었고 심장에도 부담이 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응급실 의사 선생님이 급하게 검사를 지시하시더라고요. 혈액 검사, 소변 검사, 심전도, 흉부 엑스레이까지 모든 검사를 다 했습니다. 결과는 급성 신장 손상이었어요. 만성 신장 질환으로 발전할 위험이 높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즉시 입원해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영양학 전문가라는 사람이 이런 기본적인 실수를? 입원하는 날 밤 딸아이가 병원으로 달려왔어요. 제 모습을 보더니 눈물을 글썽이면서 그러더라고요. 엄마, 왜 이렇게 되도록 놔뒀어요? 몸이 이상하면 바로 병원에 와야죠. 저는 딸에게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콜라겐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다고, 의사 선생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았다고, 정말 후회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딸이 한숨을 쉬면서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어릴 때부터 영양 균형 맞춘 식사해야 한다고 그렇게 교육하시면서. 정말 부끄러웠어요. 자식들에게는 올바른 식습관을 강조하면서 정작 본인은 이런 무모한 짓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이번 첫날부터 엄격한 식이 조절이 시작됐어요. 단백질 섭취량을 하루 40g으로 제한하고 나트륨도 하루 2g 이하로 줄여야 했습니다. 물도 하루 1리터 이하로 제한되었어요. 간호사 선생님이 식단표를 보여주시면서 설명해 주시는데 제가 그동안 얼마나 무책임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콜라겐 한 포에 들어있는 단백질이 15g에서 20g 정도인데 저는 하루에 60g에서 80g의 단백질을 콜라겐으로만 섭취하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일반 식사까지 합치면 하루에 150g 이상의 단백질을 먹고 있었던 셈입니다. 정상인도 하루 60g에서 80g이면 충분한데 신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그 2배를 먹고 있었던 거죠. 담당 신장내과 의사 선생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콜라겐도 결국 단백질입니다. 체내에서 분해되면서 질소 노폐물이 생기는데 이걸 걸러내는 게 신장의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신장 기능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는데 여기에 과량의 단백질 섭취가 더해지면 신장에 엄청난 부담이 됩니다. 특히 콜라겐처럼 정제된 형태의 단백질은 일반 음식보다 체내 흡수가 빠르기 때문에 신장에 더 큰 충격을 줄 수 있어요. 이 설명을 듣고 나서야 제 무지를 깨달았습니다. 영양학을 전공했다고 하면서 나이에 따른 신장 기능 변화는 고려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번 3일째부터 수액치료와 함께 신장 기능 회복을 위한 약물 치료가 시작됐어요. 이뇨제도 쓰고 혈압약도 쓰고 신장 보호를 위한 약들을 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부종이 조금씩 빠지기 시작했어요. 소별량도 점점 늘어나고 숨차는 증상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 수치는 쉽게 회복되지 않았어요. 크레아티닌 수치가 조금씩 떨어지긴 했지만 정상 범위까지는 갈 길이 멀었습니다. 입원 중에 같은 병실에 있던 다른 환자분과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그분도 저와 비슷한 경우셨더라고요. 무릎 관절에 좋다고 해서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친을 많이 드셨다가 신장 기능이 나빠지신 거였어요. 요즘 건강식품들이 너무 많아서 문제예요. 효과만 강조하고 부작용은 제대로 안 알려주니까. 그분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공감이 됐습니다. 또 다른 환자분은 단백질 파우더 때문에 오신 분이었어요. 헬스장에서 근육 만들려고 단백질 보충제를 많이 드셨다가 신장에 문제가 생기신 거였습니다. 이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깨달은 게 저만 이런 실수를 한 게 아니라는 거였어요. 건강에 좋다는 것들을 과신하고 과용해서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정말 많더라고요. 2주간의 입원 치료 후에 퇴원할 수 있었어요. 신장 기능이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지만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을 정도로 안정됐다고 하시더라고요. 퇴원할 때 의사 선생님이 당부 말씀을 해주셨어요. 앞으로는 건강식품 섭취할 때 꼭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특히 단백질 관련 제품들은 더욱 조심하시고요. 신장 기능이 한번 떨어지면 완전히 회복되기 어려워요.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관리하셔야 합니다. 집에 와서 거울을 봤을 때의 충격은 잊을 수 없어요. 콜라겐을 먹기 전보다 피부가 더 나빠져 있었거든요. 병원에서 2주 동안 제대로 못 씻고 지내서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스트레스와 질병으로 인해 오히려 더 늙어 보였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진정한 미용은 건강한 몸에서 나오는 거라는 걸 겉모습만 가꾸려고 하다가 건강을 해치면 본말이 전도라는 걸 말이에요. 퇴원 후 첫 외래 진료에서 영양사 선생님과 상담을 받았어요. 신장 질환 환자를 위한 식단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단백질은 하루 몸무게 1kg당 0.8g에서 1g 정도면 충분해요. 60kg이시면 하루 50g에서 60g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리고 단백질도 동물성과 식물성을 골고루 섭취하시는 게 좋아요. 한 가지 종류의 단백질만 집중적으로 먹는 건 좋지 않습니다. 제가 영양학을 전공했다고 하니까 영양사 선생님이 웃으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전문가라고 해서 자신을 과신하시면 안 돼요. 나이가 들면서 몸의 변화를 인정하고 그에 맞게 관리하셔야 합니다. 정말 뼈아픈 지적이었어요. 저는 30년 전에 배운 지식에만 의존하고 최신 연구나 개인차는 고려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 후로 6개월 동안 철저하게 식단 관리를 했습니다. 콜라겐은 물론이고 모든 건강식품을 끊었어요. 대신 신선한 채소와 과일, 적정량의 단백질, 충분한 수분 섭취에 집중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도 시작했어요. 신장에 무리가 가지 않을 정도의 가벼운 산책부터 시작해서 점점 운동량을 늘려갔습니다. 무엇보다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에 신경을 썼어요. 명상도 배우고 독서도 많이 하고 손주들과 보내는 시간도 늘렸습니다. 그 결과 6개월 후 검사에서는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신장 기능 수치가 많이 개선됐고 혈압도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무엇보다 전체적인 컨디션이 훨씬 좋아졌어요. 그리고 정말 신기한 건 콜라겐을 끊고 제대로 된 생활을 하니까 피부도 좋아졌다는 거예요. 물론 70대의 피부니까 20대처럼 탱탱할 수는 없지만 건강한 광택이 돌고 탄력도 어느 정도 회복됐어요. 주변 친구들이 물어보더라고요. 순자야, 요즘 피부가 정말 좋아 보인다. 뭐 특별한 거라도 해? 그럴 때마다 저는 솔직하게 제 경험을 이야기해 드려요. 콜라겐 때문에 큰일 날 뻔했다고. 진정한 피부 관리는 전체적인 건강 관리에서 시작된다고 말이에요. 처음에는 믿지 않으시던 분들도 제 검사 결과지와 입원 기록을 보여드리면 깜짝 놀라세요. 정말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면서 본인들도 조심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제가 강조하는 건 신장 기능 검사의 중요성이에요.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신장 기능이 떨어지는데 이걸 모르고 건강식품을 함부로 먹으면 정말 위험하다는 거죠. 건강검진할 때 크레아티닌 수치를 꼭 확인하시고 수치가 조금이라도 높으면 신장내과 상담을 받아보시라고 권해드려요. 또 건강식품 드실 때는 성분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권장량을 절대 초과하지 마시라고 당부드려요. 특히 단백질 계열 제품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요즘은 동네 약국에서도 건강 상담을 해주시는 약사 선생님들이 계세요. 건강식품 사기 전에 꼭 상담을 받아보시라고 권해드려요. 이거 먹어도 되나요?
한마디만 물어봐도 전문가 입장에서 조언을 해주실 거예요. 저는 이제 건강식품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많이 먹으면 더 좋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적당히 먹는 게 최고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무엇보다 내 몸의 신호를 잘 들어야 한다는 걸 배웠어요.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바로 병원에 가고 전문가의 조언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저는 매일 아침 30분씩 산책을 하고 일주일에 3번은 수영장에 갑니다. 식단도 영양사 선생님이 짜주신 대로 철저히 지키고 있어요. 그 결과 신장 기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고 전체적인 건강 상태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졌어요. 전에는 거울 볼 때마다 더 젊어 보이려면 뭘 해야 할까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오늘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구나라고 생각해요. 이런 마음가짐의 변화가 오히려 더 젊어 보이게 만드는 것 같아요. 손주들이 놀러 와서 그러더라고요. 할머니 요즘 더 예뻐진 것 같아요. 전에는 뭔가 피곤해 보였는데 지금은 생기가 넘쳐요. 아이들의 순수한 말이 정말 큰 위로가 됐어요. 진정한 아름다움은 건강한 몸과 마음에서 나오는 거구나 싶었습니다. 요즘 주변에서 콜라겐 드신다는 분들을 만나면 꼭 신장 기능 검사부터 받아보시라고 권해요. 나는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확한 검사를 통해 본인의 상태를 파악하시라고 말씀드려요. 특히 60세 이상이시거나 고혈압이나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이런 분들은 이미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제가 겪은 일이 혹시라도 다른 분들에게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건강을 위해서 한 일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결과를 낳으면 안 되니까요. 콜라겐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적정량을 지키고 본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서 드시면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무작정 많이 먹으면 좋다는 생각은 정말 위험합니다. 저는 이제 영양제도 최소한만 먹어요. 종합 비타민 하나와 오메가3 정도만 먹고 나머지는 모두 자연식품으로 섭취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요. 신장 기능은 물론이고 간 기능, 심장 기능까지 꼼꼼히 체크합니다. 예방이 최고의 치료라는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제 친구들도 이제는 건강식품을 드시기 전에 저에게 물어보세요. 순자야, 이거 먹어도 괜찮을까? 그럴 때마다 저는 의사나 약사 선생님께 물어보세요라고 답해드려요. 저 같은 경험을 한 사람의 조언보다는 현재 활동하고 계신 전문가의 의견이 더 정확하고 안전하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적당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적당한 운동, 적당한 식사, 적당한 휴식, 이 모든 것들의 균형이 진정한 건강의 비결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젊을 때는 무리해도 괜찮았지만 나이가 들면 몸의 회복력이 떨어져요. 한번 망가지면 원래대로 돌아오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다행히 큰 후유증 없이 회복될 수 있었던 건 빨리 발견해서 치료받았기 때문이에요. 만약 계속 방치했다면 투석을 받아야 하는 상황까지 갔을 수도 있었어요. 투석실에서 만난 환자분들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일주일에 3번씩 병원에 와서 4시간씩 투석을 받으시는데 그분들 중에도 건강식품 때문에 신장이 나빠지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건강해지려고 한 일이 이런 결과를 낳다니. 그분들의 한탄을 들으니까 정말 마음이 무거웠어요. 저는 정말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되돌릴 수 있는 단계에서 발견됐으니까요. 하지만 모든 분들이 저처럼 운이 좋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더욱 많은 분들이 제 경험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건강식품도 약이라는 생각으로 신중하게 접근하시고 전문가의 조언을 반드시 들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즘은 인터넷에 정보가 정말 많아요. 하지만 그 정보들이 모두 정확한 건 아니에요. 광고성 정보나 과장된 후기들도 많으니까 반드시 공신력 있는 기관의 정보를 찾아보시기 바라요. 식품의 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 가시면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효능은 물론이고 부작용이나 주의사항도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저도 이제는 뭔가 새로운 제품을 먹어보고 싶을 때 반드시 그 사이트부터 확인해 봐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께 상담을 받은 후에 결정합니다. 번거롭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건강을 잃고 나서 후회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저처럼 병원비 수백만 원 들이고 고생하는 것보다는 미리 조금 번거로워하는 게 훨씬 현명한 선택이에요.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나이 드는 것을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주름이 생기고 피부가 처지는 건 자연스러운 과정이에요. 그걸 억지로 막으려고 하다가 건강을 해치면 본말이 전도예요.
자연스럽게 늙어가는 모습도 충분히 아름다울 수 있어요.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나이 들어가는 것, 그게 진정한 안티에이징이라고 생각해요. 외모만 젊게 보이려고 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건강 관리에 신경 쓰시기 바라요. 저는 이제 거울을 볼 때마다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오늘도 건강하게 살 수 있어서 고맙다는 생각이 먼저 들거든요. 이런 마음가짐이 오히려 더 젊어 보이게 만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건강식품에 현혹되지 마시고 기본에 충실한 건강 관리를 하시기 바라요. 규칙적인 식사, 적당한 운동, 충분한 수면, 이것들이 어떤 비싼 건강식품보다도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본인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시고 이상이 있으면 즉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라요.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가 정말 중요합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와 같은 실수를 하시는 분들이 더 이상 없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는 현명한 선택이 필요해요. 감사합니다.